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소혜경 쌤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 개인 사업자들 중 성실신고 대상자와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에 한해서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돼서 전용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 규정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잠시 이 규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제4항이 신설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신설이 됐습니다. 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그리고 전문직 업종인 부가가치세 관리과세가 배제되는 대상 업종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업 등과 그리고 의료업, 수의사업 그리고 약국업 등 이러한 전문직 업종의 그 사업자가 대상이 되고요. 대상 차량인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중에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전용 특약은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는 그런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만일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이죠. 2021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업무용 승용차 송금불산 특례 적용 대상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인 경우에는 우리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완화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종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송금 처리할 때 감가비, 이런 임차료라든가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에 해당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했고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을 송금으로 산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000만원에 대한 이런 한도가 1500만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한도가 상향 조정된 거죠. 이 규정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 2월 공제 방식을 조정했는데요. 개정 내용을 잠시 보시면 종전에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2월 공제할 때 자기 차량인 경우에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송금에 산입을 하고 임차 차량인 경우에는 임차 종료 후에 1년부터 9년 사이에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그리고 임차 종료 후 10년에는 잔여액 전부에 대해서 송금을 산입했는데요.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2월 공제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처분 후 1년부터 9년 그 사이에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그리고 처분 후 10년이 되는 해에는 잔여액 전액에 대해서 송금에 산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차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에 대해서 그 2월 공제 규정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임차 차량인 경우에는 임차 종료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송금에 산입을 하고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송금에 산입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2월 공제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송금에 산입을 하고요.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송금에 산입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특례 제도의 그 의의를 잠시 보시면요. 법인 사업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한 요건,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즉, 첫 번째,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이 되며 세 번째, 고가 차량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 한도를 두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를 간추려 보면은 사적 사용 비용과 관련돼서는 전액 비용이 부인이 되고요. 사적 사용 비용과 업무 사용 비용이 혼용이 됐을 때는 업무 사용 비율 등에 따라 비용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 전용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 전액 비용이 인정이 되는데요. 이때에도 연간 800만원을 한도를 해서 그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공제 시기를 2월 해서
업무와 관련돼서 전액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2월을 시켜서 전액 공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세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대상자입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개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제 16년부터,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외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는 17년부터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업종별로 그 기준 수익금액을 잠시 보시면은요,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합계액이 이제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이때에도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익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도소매업이라든가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3억 원 이상, 그리고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그리고 정보통신업 등 이러한 업종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이제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법인이라든가 개인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리스를 포함한 임차한 차량 중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 자동차가 그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이제 해당한 승용 자동차가 이제 그 업무용 승용 자동차 관련 비용인데요. 비용에 해당되는 그 대상 승용 자동차인데, 그 적용 대상을 보시면은 승용 자동차가 적용 대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때에도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업종별로도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운수업이라든가 자동차 판매업, 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 이때에도 출동 차량이 한정이 됩니다. 또는 시설 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 다음으로 장례식장 또는 장의 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 자동차, 아까 보셨죠? 자율주행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그 관련 비용에 대해서 잠시 보시면은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그리고 금융리스 부채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 자동차의 취득이라든가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그런 비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과 운행 기록부, 그리고 업무용 사용 거리라든가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법인 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미가입 시에는 관련 비용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적용하는 그런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 성실신고 사업자라든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제 전용보험에 가입되지 하더라도 그런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만큼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하는데, 첫 번째,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두 번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세 번째,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 부분과 없지만 내년부터죠.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하여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고요. 이때에도 한 대인 경우는 제외가 되고 그 한 대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미가입 시에는 관련 비용의 50%만을 필요경비를 인정을 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비치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을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소득세 신고 때에는 제출할 의무가 없지만 이때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용 사용 거리는 제조업라든가 판매시설 등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회의에 참석, 판촉활동, 그리고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그 주행거리만을 말하고요.
업무용 사용 금액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업무 사용 비율만큼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러할 경우에도 이제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을 한도로 이제 비용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가상각비, 임차료, 처분 손실 처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비, 임차료입니다. 우리가 고가 차량을 구입을 하거나 임차하여 단기간 내에 이제 감가상각비라든가 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 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이러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이제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처분 손실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와 같이 연간 한도 800만원 및 2월 공제 8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법인에 대한 비용 인정 한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할 그 필요성이 적은 업종인데도 가족기업 소유로 고급 승용차를 취득이나 임차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규정이 나왔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용 인정 한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즉, 그 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에 대한 권리대여 또한 이자, 배당, 그런 소득이 합계가 70%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이러한 조건을 이제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금 인정 한도를 500만원, 감가상각비라든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한도는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적 업무 사용 금액의 세무 처리를 한번 보시면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적 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은 송금을 부인하고 그 업무용 승용차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을 합니다. 즉,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상여 처분을 하고요. 기타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 등을 처분해서 소득세를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사적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소득 귀속자인 그 사용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업무용 사용 금액은 운행 기록부상 업무 사용 비율 등에 따라 산출된 업무용 사용 금액은 송금 및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연간 한도인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임차료와 처분 손실은 2월하여 송금 및 필요 경비 산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서류 작성 보관 제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간단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송금에 산입한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그리고 필요 경비에 산입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에 우리가 이제 기장을 의뢰한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고요.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인 경우에는 신고 시에 이제 제출 의무가 없지만 과세관청의 요청 시에는 이런 운행 기록부와 관련된 증명 서류로 업무 사용 목적 등을 밝혀야 됩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당장 적용해야 되는 우리가 개인 사업자 중 성실 신고 대상자와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우리가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이제 내년부터 당장 적용이 되니까 이 규정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한 이런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우리 비용에 대해서 그 처리 기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